그리고 어제 실시된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 아베 이 자민당이 이 지방선거 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 동력도 따라서 상실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이후 일본 정가도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외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뉴스를 뒤지다 보면 거의 매달 어느 나라에서는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선거 피해 다니기는 네, 어렵죠. 주요 국가들에. 근데 네. 이제 중국은 뭐 선거라고 그렇겠지만 지명을 하니까 후기자들을. 네. 그렇군요. 지명도 올해군요. 예, 그 중국 뉴스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나중에. 올해는 한 번씩 지명하는데. 자,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뭐 프랑스, 영국 이 정도는 거의 항상 커버하시는 그렇죠.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집권 여당이죠. 자민당이 거의 그러니까 역사 이래 자민당 역사 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선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래 의석이 그 도쿄 의회의 자민당이 57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7석이면은 원래 이제 그 과반은 못 됐지만 제1당이었었죠. 그 전에는. 근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 사전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과반은 물론 안 되고 아마 지금 의석보다 뺏길 것이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몇 석을 더 뺏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전 여부가 이제 어떤,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이번에는 그 평가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석에서 23석. 그러니까는 과반은 물론이고 일당도 뺏긴 거죠. 일당도 뺏기고 그리고 원래 의석의 절반 이하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이케 유리코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도쿄도 도지사죠. 작년 선거에서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도지사로 선출이 됐는데 도민 포스트회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당을 계속 그 자민당 소속으로 하면서 이제 선거에 나와가지고 자민당 후보를 이긴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물론 이제 이긴 사람인데 그 당시 6석이었거든요. 이번에 49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공명당이 원래 그 자민당하고 같이 이 중앙 무대에서는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연립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쿄 도의회에서는 공명당이 이 고이케 유리코하고 같은 연립 형성을 해가지고 그 이외에 이제 무소속 몇 명 좀 합치고 이렇게 하면은 과반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도의회를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아베 총리가 그 학원 스캔들이죠. 네. 각해 학원이었던가요? 예, 네, 각해 학원 부인은 물론 본인도 연루됐던 각해 학원. 그거는 모리토모 학원이고. 그런가요? 두 개가 있어요. 학원은 뭐였죠? 그거는 이제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연루가 됐다는 그러니까 수혜를 봐줬다 이런 건데 그 대학교에 수의학부를 그렇죠. 뭐 신설하는데 예. 개입했다. 그렇죠. 정치적 개입을 했다. 네. 맞군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모리모토 학원이었고. 네. 모리토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유지 재산을 이제 팔았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았다는 이걸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근데 거기에 이제 학원이 스캔들이 두 개였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자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성 정치인 2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설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발목을 잡았어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어떻게 보면은 아베 총리가 굉장히 차기로 밀고 있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한참 부각됐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도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주 하면 안 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뭐 그랬죠? 제가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발언 수위가 어떤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나와서 우리 국방부도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서울시 의회 선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어떤 반응? 우리 이 정치적으로 어떤 국방부 장관이. 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혹은 국방부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뭐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방위상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 당연히 그런 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어떤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책임을 묻질 않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유사한 건으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건으로 탄핵을 당했었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였죠. 네. 근데 이거는 그 탄핵이 아니라 그냥 장관 해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죠. 뭐 어떤 사과 이런 거 하나도 사과 발언도 없었고요. 어떤 그 야당에서 강력하게 이제 어떤 사과라든가 이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근데 요구를 하는데 전혀 듣질 않아요. 아베 총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사과를 거의 안 하거나 사과를 하더라도 살짝 하고 갑자기 북한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북한 문제로 항상 위기를 탈출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북핵 그다음에 북미사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올해 안에 전쟁 나는 걸로 아는 일본인들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예. 그거에 이제 현재의 자민당의 그 독주 구도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꼭 그렇게 자민당의 위기가 온다 싶으면 북한이 한 번씩 써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 자민당의 지나친 독주가 빚어내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과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나다 방위상의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요타 마유코라고 하는 중의원이 있는데 여성 의원이에요. 40대에 굉장히 엘리트 정치인으로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 자신보다 10살이 더 많은 비서한테 폭언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머리 나쁘면 진짜 저희가 말을 할 수 없을 줄 말을 해보세요. 네. 아니 그거는 그 방송에서 하기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럼 부드럽게 좀 표현해 보시면요. 관둬라. 그렇게 머리 나쁘면 관둬라. 그렇게 머리 나쁘면 관둬라를 네. 굉장히 자극적으로 네. 원색적인 그리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차 안에서 그게 녹음이 됐어요. 그거를 혹시 당하는 사람이 휴대폰에 당한 녹음 사람이 기능을 켜놓고 그렇죠. 예.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차 안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소위 공모죄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죠. 이게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옛날에 작년에 테러 방지법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옛날에 과거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법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미 군정에서 이걸 보고 야 이건 민주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없앴던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인지 아시겠죠. 40년대 법을 지금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다시 이렇게 부활을 시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는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전부 그냥 그냥 미루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거죠. 아베 총리가 해외에서는 그렇게 공격도 비난도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최소한 55% 이상의 지지율을 줄곧 유지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3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과업이죠. 외할아버지 때부터 헌법을 개정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네. 그 행보가 제동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우리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정치가 뭐라고 할까요? 어느 한 정권이 불리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부패를 했다던가 이럴 때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 내에서 파벌끼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하긴 그래요. 맨날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그러니까 극우 성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익 성향이 정권을 뺏긴다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고이케 유리코 이번에 도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향으로 따지면은 아베 총리 못지않아요. 우리나라
도쿄에 있는 한국 학교 짓겠다는 그 부지 이것도 이제 무효화시킨다든가 위안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강경 발의를 한다든가 못지않거든요. 1분 남았는데 차기 그래서 얘기가 나옵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차기 주자로 떠오르긴 해요. 이 고이케 유리코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 파벌 정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얼만큼 자신의 파벌을 만들 수 있을지 혹은 다른 파벌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문제고 왜냐하면은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총리가 된 과정이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정당 투표에서는 졌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총리가 된 거거든요. 총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반도 파벌이 결정할 것이다. 파벌이 결정할 수밖에 저는 없다. 아베 총리의 동생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무부 부대신이라고 외무부의 외무성의 2인자 기시 노부스케 외가 입적된 사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인문경영 교수의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루가 됐다는 그러니까 수혜를 봐줬다 이런 건데 그 대학교에 수의학부를 그렇죠. 뭐 신설하는데 예. 개입했다. 그렇죠. 정치적 개입을 했다. 네. 맞군요. 그러니까 아까 돈 문제는 모리모토 학원이었고. 네. 모리토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재산을 이제 팔았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았다는 이걸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근데 거기에 이제 학원이 스캔들이 두 개였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자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정치인 2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설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발목을 잡았어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어떻게 보면은 아베 총리가 굉장히 차기로 밀고 있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자민당하고 같이 이 중앙 무대에서는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연립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쿄 도의회에서는 공명당이 이 고이케 유리코하고 같은 연립 형성을 해가지고 그 이외에 이제 무소속 몇 명 좀 합치고 이렇게 하면은 과반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도의회를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아베 총리가 학원 스캔들이죠. 네. 각해학원이었던가요? 예, 각해학원 부인은 물론 본인도 연루됐던 각해학원. 그거는 모리토모 학원이고. 그런가요? 두 개가 있어요. 각해학원은 뭐였죠? 그거는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리고 어제 실시된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 아베 자민당이 이 지방선거 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 동력도 따라서 상실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이후 일본 정가도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외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뉴스를 뒤지다 보면 거의 매달 어느 나라에서는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선거 피해 다니기는 어렵죠. 주요 국가들에. 근데 이제 중국은 뭐 선거라고 그렇겠지만 지명을 하니까 후기자들을. 네. 그렇군요. 지명도 올해군요. 예, 중국 뉴스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나중에. 올해는 한 번씩 지명하는데. 자,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 정도는. 그러니까는, 절반 이하네. 과반은 물론이고 일당도 뺏긴 거죠. 일당도 뺏기고 그리고 원래 의석의 절반 이하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이케 유리코라고 하는 지금 현재 도쿄도 도지사죠. 작년 선거에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도지사로 선출이 됐는데 도민 포스트 회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당을 계속 자민당 소속으로 하면서 이제 선거에 나와가지고 자민당 후보를 이긴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물론 이제 이긴 사람인데 그 당시 6석이었거든요. 이번에 49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공명당이 원래 거의 항상 커버하시는 그렇죠.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집권 여당이죠. 자민당이 거의 그러니까 역사 이래 자민당 역사 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선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래 의석이 그 도쿄의회의 자민당이 57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57석이면은 원래 이제 그 과반은 못 됐지만 제1당이었었죠. 그 전에는. 근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 사전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과반은 물론 안 되고 아마 지금 의석보다 뺏길 것이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몇 석을 더 뺏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전 여부가 이제 어떤,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이번에는 그 평가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석에서 23석